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어제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발표된 가운데 중국의 수출은 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월과 전망치를 대폭 넘어선 수준입니다. 3월에 중국 수출은 3,156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4.8%가 늘었는데요. 전월인 마이너스 6.8% 그리고 전망치인 마이너스 7%와 비교를 한다면 굉장히 폭등한 수준이죠. 사실 중국의 월간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0월부터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수출 지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국가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미 무역은 줄고 대러 무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한국을 상대로도 중국은 올해 처음으로 무역 흑자를 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정제유와 자동차, 강제와 선박 등이 두드러지게 늘었는데 특히 자동차의 수출은 무려 58.3%나 늘었습니다. 반면에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또 LCD와 디스플레이 모듈 등은 감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중국이 무기화를 하고 있는 이 히토류 부문은 수출은 오히려 감소를 하고 수입은 오히려 늘었다고 나왔는데요. 세계 최대 히토류 생산과 가공 국가인 중국이 히토류 수출량은 늘고 오히려 수입이 30%가 넘게 확대된 점은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전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최근 친중 행보를 보이면서 중국을 방문했다고 하죠. 최근 자동차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을 맞은 만큼 이러한 소식에도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중국의 진심인 머스크, 주말 중국 방문 예정인데요. 이러한 소식들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지, 또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이슈 플로우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시죠. 네, 지금 화면 중간에 나가 있는 테슬라 CEO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국이 살아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김영일 전문가가 얘기했던 자동차의 또 한 축이 될 수 있는 또 테슬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어떤 힌트를 찾아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중국의 진심이다. 그렇죠. 네, 바이든은 싫어할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싫어할 것 같아요. 너무 네. 싫어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주말에 중국을 방문한다 이러는데 도대체 왜 방문하는 건지 좀 미리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로우, 메가팩 공장을 신설하고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을 논의를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 머스크 CEO의 행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걸 포인트로 잡아야 될지 마지막 전략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메가팩, 조금은 낯선 그런 단어인데 이 개념부터 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네. 이슈를 고른 네. 이유가 최근에 이제 좀 관심 가는 종목군이 생겼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수급이 좀 들어갈까? 왜 이렇게 저쪽에서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받았지? 라고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이슈를 찾아보니까는 메가팩 공장, 그다음에 테슬라 이번에 자율주행 기술 논의할 거다 중국에서 이런 역추적이 이슈가 된 거군요. 네, 주말에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주말에 이렇게 이슈가 있는데 이렇게 수급 들어가 있다. 그러면 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준비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이제 자동차 쪽이 최근에 정말 훈풍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정말 이제 뿌듯합니다. 성우 하이텍은 날아가고 있고 에코플라스틱도 날아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적중했죠. 이제 잘 순환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비단 자동차 부품 쪽뿐만 아니라 네. 이제 이 전기차 충전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자동차 쪽이 결국에는 전기차가 앞으로 수요도 증가할 거고 생산도 증가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잘 형성이 된 거고 네. 이에 따라서 지금 자동차 부품 쪽뿐만 아니라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훈풍 부는 쪽이.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전기차 충전소까지 최근에 이제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러면 전기차 지금 탄력 나왔고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소까지 탄력 나왔으면 그러면 자율주행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요한 주제는 자율주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쪽을 보는 이유 네. 역시나 이 테슬라의 행보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머스크가 이번에 이 메가팩 공장을 신설을 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상하이에서 이제 이 연 1만 개의 메가팩을 생산을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캘리포니아 메가팩 공장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올해 3분기에 이제 새 공장을 건설을 해서 내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구체적이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메가팩이 뭐냐? 그러면 이제 태양광 패널 혹은 이제 풍력 터빈 등을 통해서 네. 이제 이 전기를 생산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저장한 것을 이제 테슬라의 대용량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이게 이제 메가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가팩이라는 거는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여기저기 뭐 ESS라든지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ESS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전기 만들어서 저장해가지고 이제 ESS를 좀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자꾸 이제 중국목을 꿈꾸냐? 바이든이 싫어하잖아요. 서로 지금 안 좋은데요. 네, 네. 미국에서 이렇게 머스크가 자꾸 중국에 진출하는 거 정말 싫어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이제 머스크가 자꾸 중국에 진출을 하려고 하냐? 네. 일단은 이 테슬라의 주력이 전기차 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테슬라 매출의 사실 이제 5% 정도가 ESS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좀 앞으로 많이 키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머스크가.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방향이 이렇게 잡게 되면은 생산력이 좀 어느 정도 뒷받침돼 줘야 그렇죠. 되고요. 네, 단가가 싼 곳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게 중국. 그게 딱 중국이죠. 그렇죠. 예. 태양광 풍력 단가가 정말 싸거든요, 중국이.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기에서 단가 싸게 만들어가지고 생산력 또 높게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니까. 사업가네요. 예. 진짜. 그리고 이제 중국을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의 중국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을 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중국이 테슬라의 가장 또 주요한 해외 매출 비중 쳐다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매출 비중의 한 25% 정도까지는 중국이 책임져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맞네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도저히 좀 포기를 할 수 없는 시장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작년에 워낙에 이제 이 테슬라가 또 이 공고한 전기차 1등의 자리를 또 이제 밑에 이 좀 내주나 약간 위협받나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전략이 생산 많이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산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가격은 약간 하락시키고 가격을 하락시키면 수익성이 떨어질 텐데 네.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다른 데서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가를 좀 떨어뜨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상하이 공장의 생산력이 역시나 이제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난해에 이제 상하이가 봉쇄됐을 때에도 그때에도 전 세계 생산량의 50% 이상을 상하이에서 책임져 줬거든요. 그만큼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워낙에 생산도 많이 되고 단가도 싸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으로 중국을 포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테슬라가 올해 LFP 쪽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인순 리튬철. 네네. 그래가지고 싼 거. 이제 네. 싼 거죠. 네. 리튬 인산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는 LFP 배터리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 네. LFP 1등이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LFP를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쓸 거고 중저가 라인업을 늘려 나간다라고 했을 때 또 현지 조달을 또 용이하게 가능하게 하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테슬라의 올해의 전략들과 잘 들어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국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 테슬라가 중국 쪽에 조금 더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자율주행 쪽에 집중을 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번 주말에 이제 이 머스크가 주말에 또 이제 중국에 가거든요. 중국에 가면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최근에 기사를 보게 되면 중국이 머스크에게 굉장히 큰 선물을 줄 거다. 이게 이제 뭐냐면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네. 이번에 중국에 가가지고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테스트를 중국에서 먼저 이제 진행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벨 5. 예, 지금 중국의 이 레벨 수준이 2밖에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의 단계다라고 하면 보통 3부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 BMW나 벤츠 등등 해서 네. 레벨 3이 적용된 이제 자동차가 나오게 될 텐데 중국은 아직 레벨 2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 머스크가 중국의 주말에 넘어가가지고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논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게 생기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현지에서 자율주행 공장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이 시설 확장까지도 지금 어느 정도 이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말에 이 테슬라가 중국에 이제 진출을 하고 그러면서 머스크가 중국에 이제 갔다 온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섹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율주행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워낙에 최근에 자동차 부품 쪽에도 모멘텀이 좀 많이 형성이 됐었고 네. 이러한 흐름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머스크가 주말에 이제 중국 갔다 오는데 자율주행 기술 논의한다. 그러면 자율주행 쪽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냥 근거 없이 이제 단기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가는 와중에서 훈풍이 퍼지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또 자율주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 머스크 CEO의 행동 자체가 또 받쳐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관련된 이제 포인트들 그리고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있을까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머스크의 지금 행보 자체는 중국 쪽에 약간은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왜냐하면 단가도 싸게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생산량도 중국에서 많이 책임져 주고 있고 소비도 많이 해주고 네.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을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이 메가팩 공장까지도 새롭게 신설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결국에는 이제 제가 주목한 부분은 역시나 자율주행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사실 몇 가지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네.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뭐 이제 모트렉스라든지 최근에 이제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죠. 네. 지금도 이제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이제 수급은 좀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네. 이러한 종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라닉스라든지 혹은 이제 NCN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자율주행 종목들이 일전에 수급이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쉬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수급이 살아 있어요. 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탄력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이 비슷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테슬라의 이 가장 큰 수혜주, 자율주행 쪽이 좀 수혜주가 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탑픽이죠. 했거든요. 네. 네, 탑픽이 이제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퓨런티어를 꼽았습니다. 퓨런티어. 네.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은 좀 많이 이제 생소하실 것 같은데 네네. 카메라 쪽에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보니까. 같아요. 네, 네. 자율주행에 이제 이 센서가 뭐가 있냐 세 가지가 있죠. 카메라 센서, 그다음에 레이더, 라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라이다는 약간 이제 미래의 먼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요? 개발 중이죠. 그런데 지금 이 레이더랑 카메라 했을 때 단가가 싼 게 카메라예요. 그래서 우선은 테슬라 쪽에서도 그렇죠. 라이다 쪽보다는 카메라를 본다는 거죠. 카메라에 집중을 한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기차나 자율주행 쪽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이제 이 카메라 센서 쪽을 이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테슬라와 연관이 되어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를 볼 때에는 아무래도 카메라 쪽에 대해서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퓨런티어가 원래 계속 이제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다가 최근에 이 전장용 부품 쪽으로 계속해서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장용 장비 쪽이 주요한 캐시카우로 등극을 하면서 네. 완전히 이제 자동차 쪽에 이 모멘텀이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액티브 온라인 포함을 해서 이제 카메라 쪽에 관련된 이 장비들을 국내 최초로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전기차 카메라에 이제 글로벌 전기차의 카메라의 50% 이상이 프론티어 거 쓰고 있거든요. 그럼 기술력이 그렇기 때문에 좋네요. 기술력이 훌륭하고 예. 지금 점유율이 상당히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많이 알려졌었던 자율주행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넥스트 뭐 예, 칩셋 예. 미디어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쪽은 지금 사실 최근에 이 자율주행 쪽보다는 반도체 쪽과 좀 엮여서 움직였었죠.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해서 이제 움직였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칩셋 미디어나 혹은 이제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차익 실현 나오는 흐름?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다르네요. 넥스트 칩은 그래도 이제 어제 네.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긴 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조금 이제 살아나긴 했으니까 팹리스 업체죠 넥스트 칩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그런 이제 반도체 관련 이 팹리스 업체인데 어제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 저는 반응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모트렉스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혹은 이제 이 라닉스 이러한 이제 종목들 최근에 마찬가지로 수급이 잘 살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퓨런티어가 가장 수급이 훌륭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냥 마냥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렇죠. 실제로 또 실적이 나오니까요. 네, 점유율도 충분히 크게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도 이제 어느 정도 앞으로 크게 떠오를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순환이 마구마구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가장 탑픽으로 뽑았던 종목이 구리 관련된 이구산업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제 오늘 접근하기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진단키트 마구마구 상승 나오고 있는데 진단키트 왜 상승 나오냐? 네. 결국에는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이 상승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형성되고 진단키트 쪽에도 사실 뭐 이제 뭐 진시스템이라든지 네. 혹은 랩지노믹스라든지 네. 이러한 종목들 녹십자 MS라든지 이쪽에 지금 다 수급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이번 주 초에. 초에.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말 금요일 되니까 이게 다 분출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퓨런티어가 지금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왔죠.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자동차 쪽에 훈풍이 불어버리니까 수급이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출의 단계를 기다려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이 분출의 단계가 머스크가 이번 주말에 이제 이 중국 갔다 와가지고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터지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트리거군요. 이제 그렇죠. 예측 약간은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네네네.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쪽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봤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대장으로 움직인 건 모트렉스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트렉스는 이 자동차 부품 쪽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전기차 충전소 사업도 새롭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약간 엮여있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전기차 충전소도 갔고 자동차 부품 쪽도 갔으니까 네네. 모트렉스가 지금 이제 자동차 이 인포테인먼트 쪽으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먼저 좀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고 순전히 자율주행 쪽으로만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다크호스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퓨런티어가. 그래서 일단 퓨런티어를 이제 탑픽으로 뽑아드리고 네. 머스크가 이제 주말에 갔다 오니까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발빠르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 네. 이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자율주행을 한번 지켜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미 뭐 이번 주 후반에 한 번 또 시세가 한번 나와주는 그런 모습도 나와서 오늘 이제 머스크가 뭘 하는지를 주말 내내 좀 보여야 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퓨런티어를 탑픽으로 해서 이제 머스크의 행보와 관련된 투자들을 좀 자세히 잡아주시면요. 네, 일단 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네네. 드리면 머스크가 결국에는 중국 쪽에 계속적으로 이 집중을 하는 부분 역시나 중국 쪽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에 따라서 대응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 쪽이 죽었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네. 자동차 쪽은 안 죽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다 훈풍 부는데 범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동안에 수급이 아예 없었던 종목들 네. 뭐 예를 들면 화신 종목이나 뭐 하승 엔터프라이즈 이러한 종목들이 갑자기 그냥 어제 하루에 수급 팍 들어갔다가 바로 팍 죽어버렸거든요. 그죠. 이게 지금 자동차 쪽이 너무 좋으니까 네. 수급 안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그냥 한 번씩 그냥 치고 이제 해먹는 겁니다. 근데 너무 세게 들어와서 조금 아쉬워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수급이 없는 종목들도 이렇게 이제 훈풍이 잘 불고 있다라고 그런 하면 분위기. 네. 자동차 쪽은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뭐 SL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살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자동차 쪽은 아직까지 살아 있다라고 봐야 될 거. 그러면 범위가 이제 확장이 되는 건데, 그러면 범위가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어느 쪽에 확장이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럼 자율주행 쪽이 지금 수급이 잘 들어가 있더라. 그런데 주말에 이슈까지 있으니까, 그럼 다음 주까지 한번 이 수급을 더 받아주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근거가 있죠. 예, 그래서 네. 이제 자율주행을 픽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자동차 쪽은 완전히 선별적으로 수급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수급 들어간 종목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자율주행 쪽을 한번 보자라고 이제 언급을 드리면서 머스크 중국 방문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질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뭐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혹은 테슬라향으로 매출이 발생되는 기업이라든지 네. 이쪽으로 지금 또 추가적으로 수급이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수급 형성돼 버리면 마찬가지로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반응 나올 거니까 수급을 밀어주게 되면 또 월요일 날에 수급 밀어줬으니까 또 그 주말까지는 계속 봐야겠죠. 그렇죠. 지금 시장이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네. 주초에 수급 들어간다. 주말까지 그대로 다 수급 받습니다. 그렇죠. 네, 쭉 간다는 주초에 뭐 저희가 이제 에코플라스틱 얘기했다. 그러면 그냥 쭉쭉쭉 치고 가잖아요. 실제로 그랬고. 예, 그리고 진단키트 수급 받았으니까 또 주말까지 그냥 쭉쭉 치고 나가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수급 들어온 거 월요일 날 수급 들어온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죠. 네. 월요일까지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이 결국엔 또 그 주말까지 움직일 거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매우 발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수급 들어가는 쪽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해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네. 오늘 그리고 월요일에 수급 들어가는 종목 한번 잘 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시선을 한번 딱 옮겨주셨고 탑픽 종목까지 딱 얘기를 해주시니까 오히려 이제 딱 기다리기가 좀 더 수월해졌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